올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방촌에서 글쓰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부산에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verybody come to 광안리.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희가 부산 바캉스를 하러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저희 써니 셰프님을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써니 셰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죽지도 않고 또 써니 셰프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비욘세의 각설이. 네네네네. 죽지도 않고 또 각선이입니다. 각선이. 우리 각선이 셰프님과 얘기 나눠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써니 셰프님을 못 만났다가 이번에 처음 알게 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자기소개를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욘세님의 20년지기 친구 써니 셰프라고 합니다. 저희는 네네.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굉장히 친하게 지낸 친구였고요. 그러고 뭐 셰프 이름을 달고 있으니까 요리를 하면서 맞아. 먹고 살다가 지금은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그런 거를 좀 여쭤볼까 봐요. 요즘에 오늘도 저희가 광안리에서 왔다 갔다를 많이 했지만 네. 사람이 진짜 많고 네, 부산에 그쵸. 놀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그런데 어쨌든 최근 1년 정도를 계속 부산에서 계속 계셨던 분으로서 네네. 부산에 왔을 때 어디는 꼭 가야 된다라든가 아니면은 꼭 나는 어디를 꼭 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사람 아닌데 여기를 데려갔을 때는 그냥 좀 사람들이 웬만하면은 그렇게 싫어하지 않더라. 만족도가 그냥 약간 실패하지 않았다. 평타 이상이었다. 이런 것들은 어디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영규리를 키우고 난 뒤에는 진짜 부산에서 광안리를 잘 벗어나지를 않아가지고 그렇지. 네. 걸어서 갈 수 있는 데를 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우선 제가 광안리를 너무 좋아하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이 광안리 자체가 약간 부산에도 바다가 이제 여러 군데가 있는데 해수욕장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광안리가 약간 굉장히 약간 외국스러운 그런 느낌이 많이 나고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젊으신 분들이 광안리에 이제 뭐 카페라든지 뭐 샵이라든지 맞아, 식당이라든지 많이 해. 이런 것들을 많이 내시고 이러면서 그냥 굉장히 분위기가 조금 뭐라고 해야 돼? 자유로워졌다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서 조금 이제 소규모로 운영하시고 막 철학을 가지고 막 이렇게 운영하시는 그런 분들도 사장님들도 굉장히 막 많아지시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광안리가 너무 재밌어져가지고 또 이제 영규리를 데리고 저는 매일 하루에 2번씩 광안리를 이렇게 산책을 하잖아요. 네. 근데 맨날 가는 길이 이제 다르다가 보니까 골목골목 탐험하면서 새로운 샵들을 진짜 많이 발견을 저는 하게 오늘 되거든요.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예전엔 광안리 얘기를 하면 광안대교가 보이고 회센터가 있고 그냥 그 앞에 해변을 걸을 수 있는 곳 정도로 광안리로 생각했는데 네. 이제 그냥 뭐 주택가 골목골목이 다 너무 가게들이 많아서 네, 진짜 막 트렌디하고 막 힙하고 너무 이런 놀랐어요. 것들이 너무 많아지고 그리고 막 종류도 너무 다양해지고 막 이러면서 그리고 저도 20년 동안 이제 부모님이 이제 광안리에 사셨지만 광안리가 이랬던 적이 없거든요. 진짜 예전 뭐 한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그냥 뭐 겨울 같은 때 특히나 가보면은 그냥 정말 팔이 날리고 사람 하나도 없고 일도 없고 막 그냥 부산에 뭐 계시는 뭐 아주머니 아저씨 이제 중년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냥 뭐 회 먹고 이렇게 한 번씩 가시고 뭐 젊은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막 광안리에 올 일도 별로 없고 막 이랬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부터 이제 광안리가 너무 많이 발전을 하고 해외 휴양지 못 가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광안리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예전에는 이제 부산 하면은 대부분 다 해운대를 생각을 많이 하셨으면은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바다가 너무 크기도 하고 바다랑 이제 뭐 가게들의 거리가 조금 이제 멀고 많이 이렇게 퍼져 있는 그런 느낌이라면 광안리는 이제 바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바다랑 가게들의
그 거리가 굉장히 가깝고 이렇다가 보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광안대교도 있고 막 뷰를 보면서 이렇게 막 놀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다가 보니까 굉장히 또 분위기도 조금 더 이제 자유롭고 이런 분위기다가 보니까 요즘 광안리가 굉장히 핫하고 그 다음에 제가 사실 굉장히 좋아하는 곳은 다대포 해수욕장이라고 이제 광안리랑은 완전히 반대. 광안리는 이제 동쪽이라면 네. 다대포는 서쪽이어가지고 부산에서 가장 서쪽에 있는 해수욕장이어서 부산에서 이제 유일하게 낙조를 볼 수 있는 해수욕장이에요. 네, 그래서 낙조가 굉장히 예쁘기도 하고 약간 거기는 조금 더 개발되지 않고 좀 더 자연스러운 날것의 해수욕장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곳이어서 그리고 영규리가 거기를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막 반려견. 습지가 이렇게 있기도 하고 해서 그냥 거기에 약간 그런 생 자연적인 이런 분위기를 굉장히 좋아해서 다대포를 친구들이 오면 이제 운전을 해서 좀 멀기는 하지만 다대포 가는 경우도 많고요. 낙조를 보려면 몇 시에 가야 돼요? 그거는 이제 계절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여름에는 보통 이제 한 해가 7시 반에서 8시쯤 지니까 저는 보통 뭐 한 1시간이나 1시간 반 전에 가서 이제 깔아놓고 뭔가 이렇게 먹으면서 막 구경하고 거기 가면 이제 서핑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거기도 뭐 이런 게 잘 돼 있어가지고 공원 같이 이렇게 잘 돼 있어서 걷고 막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보통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선셋 타임 거기에서 한 1시간 반이나 2시간 정도 먼저 가서 이제 놀다가 낙조 보고 막 이렇게 하고 오는 편이에요. 네. 그러면 음식은 어떤 게 맛있어요? 약간 뭐랄까 요즘 유행하는 이런 것보다는 나는 살면서 부산을 한 번도 안 와봤어. 근데 나한테 2박 3일에 그게 주어져서 부산에서밖에 먹을 수 없고 혹은 부산에서 먹어야 맛있는 왜냐면 저희가 오늘도 광안리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요즘 너무 글로벌한 음식을 부산도 너무 잘하니까 굳이 해방촌 이태원 이런 데 가지 않더라도 부산에서도 진짜 전 세계에 맛있는 요리가 너무 많고 타코 맛있는 집도 되게 많고 이래서 그런 것보다는 부산에 딱 한 번 인생에 한 번 2박 3일을 왔다. 내가 이거를 먹었으면 부산에서 되게 잘 먹고 왔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원래 예전이라면은 이제 부산 하면은 다들 회를 생각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회는 그래도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먹을 수 있는 데들도 많고 서울에도 횟집들이 많고 이러니까 회는 평타는 치는 음식이라서 굳이 부산에 오셔서 회를 드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좀 더 이제 향토색이 짙은 그런 뭐 돼지국밥이나 뭐 밀면 아니면 아구찜 이런 것들을 드시고 가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처음에 저희도 그러니까 고향이 부산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부모님 다 서울 분들이시고 저도 서울에서 태어나서 대부분의 시간을 서울에서 많이 보냈고 이러다가 보니까 굉장히 서울 입맛이고 이래가지고 처음에 부산에 이사 왔을 때 조금 나도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음식에 적응하는 게. 그래서 저도 사실 맨 처음에는 막 돼지국밥이랑 밀면 같은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찾아먹지는 않았었는데 이번에 여기에서 이제 조금 오래 있다가 보니까 맛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이제 어디에 간다 이러면은 거기에 돼지국밥집이 어디가 맛있나 아니면 거기에 밀면집이 어디가 맛있나 이렇게 약간 검색을 해가지고 거기를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부산을 저도 많이 왔다 갔다를 해봤고 부산에서도 그래도 뭐 초중고등학교 나오고 이렇게 한 입장에서 사람들이 부산 가면 돼지국밥 먹으라고 얘기할 때 돼지국밥은 사실 그냥 다른 음식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종류에 따라서 국물 맛이 엄청나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가게마다 진짜 그 특색이 너무 다른 곳이어가지고 그래서 일단 돼지국밥을 파봅시다. 이런 스타일별로 이런 걸 좋아하신다면은 이거에 너무 맛있을 것 같고 그런 걸 좀 추천해주면 어때요? 두 가지로 딱 나눌 수 있는데 약간 맑은 국물이 있고 그다음에 뽀양 국물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맑은 국물파인데 근데 뽀양국밥은 뽀양국밥대로의 이제 매력이 있고 맑은 국밥은 맑은 국밥대로의 매력이 있는데 맑은 국밥은 조금 더 깔끔한 맛이고 뽀양국밥은 조금 더 진하면서 좀 더 뭐라고 해야 되지? 그
고기의 맛이 많이 난다라고 네. 그래야 되나요? 육향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냄새가 난다라고 표현을 하시죠. 근데 예전보다 좀 많이 그래도 부산 음식도 평준화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돼가지고 예전에는 진짜 저도 그게 냄새가 되게 많이 나고 막 이렇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다 너무 맛있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을걸요. 저도 사실 일본에 처음으로 갔을 때 한국 사람들은 돼지뼈 육수 베이스의 국물을 정말 안 먹는다고 그 당시에는 그랬었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거기 맛이 변한 건 아닌데 내가 돼지 육수를 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예전에는 무슨 우리가 태국 여행 처음 갈 때 그 마이사이 팍치 빼주세요를 다 외워서 그쵸. 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고수 넣어주세요, 팍치 더 넣어주세요를 되게 많이 하니까 맞아요. 이게 맛이 평준화된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 입맛이, 맛을 아는 사람이 돼서 예. 그게 거슬리지 않게 맞아요, 된 것인지 맞아요, 아마 둘 맞아요. 다인 부분이 있겠죠? 맞아요. 왜냐면 요즘 뭐 워낙 뭐 일본 라면 같은 것들이라든지 많이들 드시니까 맞아. 그때는 그런 것들이 막 많지는 지금처럼 이렇게 많지는 않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그렇게 블루치즈를 먹었어요? 아. 요즘 다들 먹고 있는데. 하여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제 두 가지의 그거를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서 아마 뽀얀 게 제가 알기로는 뭐 밀양식 돼지국밥이고 그 다음에 맑은 게 부산식 돼지국밥 뭐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아니면은 반대예요. 네. 그런데 저는 맑은식 국밥을 좋아하는데 이제 좋아하시잖아요. 그 해운대 신시가지의 해운대 신시가지 양상국밥. 그게 맛있습니다. 딱 그 뽀얀 국밥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저는 양산국밥도 맛있고 그다음에 용호동에 합천 국밥집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원픽. 저와 저희 엄마의 원픽. 아마 합천 돼지국밥을 찾으면 두 종류가 나올 거예요. 맞아요. 그쵸? 한 곳은 사상에 있고 한 곳은 이제 남구 용호동에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데는 제가 말씀드리는 그 맑은 국밥의 합천 국밥집은 남구 용호동에 있는 곳이에요. 오륙도 가는 길에 있는 데고요. 그 사상 합천국밥도 맛있는데 거기는 이제 완전 뽀얀 스타일의 좀 진득하고 이런 눅진한 맛에 드셔보셨잖아요. 거기에 이제 마늘을 다대기로 잠깐만. 예. 저희 엄마가 전화가 와가지고. 아, 네네네네. 비욘세의 장기 파트너사로 함께하고 있는 프리미엄 덴탈 케어 브랜드 테라브레스. 넘버원 무알콜, 무색소, 무인공향료 가글 테라브레스로 소중한 치아 건강 잘 지키고 계신가요? 테라브레스도 좋지만 새로운 가글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혹은 테라브레스가 잘 맞지 않아서 아직도 정착할 가글을 찾고 계신다면 덴탈 케어의 새로운 활력을 가져다줄 브랜드 웨이큰을 경험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웨이큰은 영국 1위 비건 가글로 영국 채식협회로부터 비건 인증을 받았고요. 생분해성 플라스틱 패키지를 사용하며 지구와 나 모두를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무알콜, 무색소, 무인공향료에 가글답지 않은 아치형의 고급스러운 패키지 디자인까지. 지금 온눌리 스토어에서 프로모션 코드 비혼세를 입력하면 테라브레스를 구입하실 때뿐만 아니라 웨이큰을 구입하실 때도 최저가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비욘세 채널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수익의 일부는 비욘세 지원금으로 활용됩니다. 최저가 혜택에 더해 비욘세의 힘을 보탤 수 있는 기회까지. 지금 온누리 스토어로 가셔서 결제창 프로모션 코드 입력란에 비혼세 세 글자만 입력해주세요. 비욘세를 방송 밖에서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곳 바로 비욘세닷컴입니다. 방송과 관련된 각종 소식을 확인하거나 청취자분들의 근황과 사연을 보내실 수도 있고요. 청취자 티 팍팍 낼 수 있는 교복 같은 아이템, 비욘세 반소매 리사이클 티셔츠와 이겨내야지 맨투맨 공식 500장 같은 굿즈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에피소드가 있으셨다면 비욘세가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1,000원부터 자유롭게 셀프 청취료도 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 www.behonse.com 비욘세닷컴에 접속하셔서 가장 빠르고 가깝게 팟캐스트 비욘세를 만나보세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너무 중요한 날이라서 제가 정원이를 같이 살게 된 지 거의 뭐 한 10개월? 11개월 만에 처음으로 정원이가 저 없이 저희 엄마 집에서 1박을 하는 날이에요. 와 진짜 역사적인 날이네요. 네, 정원이랑 떨어져서 자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엄마가 갑자기 전화가 와서 보통은 녹음 중에 전화가 오면 안 받는데 또 막 왜 무슨 일이 난 줄 알고 네, 당연하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좀 그렇습니다. 네. 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죠? 돼지국밥 얘기를 하고 있었죠. 합천 영호동에 있는 합천 돼지국밥. 그리고 그 사상에 있는 합천 돼지국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찐득한 스타일, 완전 반대의 스타일이에요. 마늘 왕창 들어가는. 네, 그래가지고 약간 진짜 돈코츠 라면 같은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검색을 하실 때 이제 잘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용호동에 있는 합천국밥집으로 가셔야 합니다. 네, 영규리가 지금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네, 존재감을 나를 잊지 말아요. 라고. 그러니까. 네. 왜냐면 본투비 약간 스타 맞아. 이게 있어가지고 아이돌 맞아. 출신이다 보니까. 아까 광안리를 지나가는데 뭐 런웨이인 줄 알았어요. 아유 그럼요. 모두가 그럼요. 모두가 연규리를 보면서 그럼요. 너무 귀엽다고 막 이래가지고 엄청 잘 걷고 또 굳이 그 화단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모두 그러니까. 나를 쳐다봐 네. 이런 약간 이런 게 있어서 너무 귀엽습니다. 네. 음. 어쨌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돼지국밥 밀면 뭐 네, 아구찜 오늘 저녁 때 저희 부모님이랑 같이 아구찜 먹었지만 이게 또 서울이랑 아구찜의 클래스가 다르거든요. 아, 완전 다른 게 일단 아구를 생아구를 네, 써가지고 그리고 양도 많고 가격도 너무 저렴하고 오늘 저희 갔던데 이름이 뭐죠? 오늘 삼삼 아구찜이에요. 삼삼 아구찜. 네, 삼삼 아구찜 저희의 단골집이고요. 네. 그러고 그런 약간 서울에서는 먹지 못하는 뭐 서울에서도 먹을 수는 있지만 그냥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퀄리티에 이게 다르다라고 해야 되나? 확실히 맞아. 해산물은. 네. 그리고 방아잎이 들어가는 게 맞아요. 되게 큰 특징이어가지고 맞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뭐라 그래야지 허브의 일종이라고 네, 해야 되나? 그렇죠. 근데 그게 제가 예전에 부산에 살 때만 해도 그걸 왜 못 먹었는지. 저도요. 도대체가. 지금은 뭐 약간 엑스트라 빡치 이런 네, 것처럼 그런 느낌인데 방아 더 넣어주세요. 막 진짜 이러면. 맛있어요. 방아잎 네. 많이 넣으면은. 맞아요. 그래서 아구찜 같은 것도 맛있고 네. 그다음에 또 부산에서 먹을 수 있는 게 뭐 저번에 우리 초량에서 먹은 꼼장어 맛있었다. 이런 거 꼼장어도 거기 맛있었다. 맛있고 모두가 먹을 수 있게 약간 맛을 변형시키는 것 같아요. 김치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예전에 진짜. 처음 이사 왔을 때는 먹지를 못했거든요. 젓갈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짜고 그러니까 맛이 없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제 입에는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맛이니까 젓갈 맛도 너무 많이 나고 막 이러니까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어디를 가도 다 많이 맛있어졌더라고요. 밀면은요? 밀면 같은 경우에는 저는 보통 말씀드린 것처럼 광안리 지역을 잘 안 벗어나기 때문에 광안리에 이제 그 남천 가야 밀면인가 이런 데가 있어요. 네. 네, 수영구청 바로 아래쪽에 네. 거기를 좀 많이 자주 가는 편이고 그 다음에 네. 또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광안리 쪽에 살다가 보니까 용호동 이런 쪽으로 많이 나갔는데 바로 옆에 이제 옆 동네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약콩밀면이라고 거기 같은 경우에는 그 시키면 갈비만두 2개를 이렇게 서비스로 주세요. 네. 가게 이름이 뭐라고요? 약콩밀면. 약콩밀면이. 네, 그러니까 약콩으로 그거를 만드는 거예요. 약콩밀면이 어쨌든 상호명도 네, 약콩밀면이에요? 약콩밀면. 처음 듣는다. 네, 그래서 거기도 맛있었고 그리고 뭐 남포동에 재성밀면이라고 있고 보통 저는 그렇게 많이 가는 편인 것 같아요. 사실 원래 이걸 먼저 여쭤봤어야 되기는 하는데 밀면이 뭔지를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밀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서울의 냉면은 이제 고구마 전분으로 만들거나 메밀 뭐 이런 걸로 만드는데 밀면은 밀가루로 만든 면, 그러니까 찬 육수에다가 이렇게 먹는 건데 육수 자체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 다 돼지 뼈로 만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고 그 뭐냐 냉면은 이제 소로 만들잖아요. 소뼈로 육수를 많이들 내잖아요. 네. 아니면 뭐 동치미 국물 뭐 그다음에 뭐 꿩 뭐 이런 걸로 많이들 만드시는데 우선 부산은 약간 돼지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뭐 음식 같은 거에. 예, 그래서 뭐 확실하지는 않지만 제가 알기로는 육수 같은 거 낼 때도 이제 돼지뼈를 많이 쓰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네 밀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뭔가 느낌이 좀 더 냉면보다 빨간 맞아요. 느낌이 네. 있어요. 그리고 평양냉면 같은 경우에는 뭐 다대기 같은 게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부산 분들은 귤아 잠시만. 저기서 메아리처럼 답가를 보내는 강아지가 있어. 앉아. 밀면 토크까지를 하고 네네. 그만합시다. 네. 밀면 토크까지 그만한 다음에 저희가 약간 함께 여행하는 느낌으로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이동하면서 쓸 수 있는 조그마한 녹음기를 샀거든요. 그래서 차로 이동하면서 여러분 저희가 어디 가고 좋죠, 있죠? 이런 좋죠, 느낌으로 좋죠. 좀 부산 바캉스를 함께하는 느낌이면 될 것 같아서 일단 그래서 밀면 추천까지를 마무리한 다음에 저희는 제가 오늘 이렇게 기력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제 회로 난 충전을 해야겠다. 지금 2시간 동안 떠들고 또 광안리 산책도 너무 신나게 나가고 그리고 지금 제가 며칠 때 굉장히 과로하고 있어서 이 얘기를 나중에 또 따로 할 텐데 어쨌든 밀면 얘기까지 마무리를 해보고 내일 여러분 다시 만나기로 해요. 네. 그래서 밀면 얘기는 돼지뼈를 쓰는 것 같다까지 얘기했죠. 검색해봐야겠네요. 이거 끝나고 그러니까. 난 다음에. 안 그러면 편집해주세요. 네. 편집을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이거를 나중에 끊고 나서 회 먹기 전에 검색해본 다음에 내일 이제 방송 시작할 때 일단 여러분 사과 말씀을 아니라고 합니다. 배꼽 사과 드리겠습니다. 셰프 얼굴에 그러니까 똥칠을 하는 건데. 그래서 약콩 밀면에는 갈비만두 2개를 준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마이크 잡고 얘기해 주세요. 그거 나중에 뜯으세요. 정신 차리세요. 저도 요즘 회를 많이 못 먹어가지고 지금 마음이 급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수술하고 난 뒤로 날걸 먹으면 별로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괜찮아요? 한동안 내 회를 많이 못 먹었어요. 자주 바로 못 먹는구나. 그러고 이제 요즘 날씨가 장마고 또 막 여름에는 회를 잘 안 먹고 이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마지막으로 회를 먹어본 게 언젠지 모르겠네요. 갈비만두 2개를 준다. 네, 갈비만두. 네, 거기까지. 내가 봤을 때 지금 마음이 급해. 저걸 빨리 뜯어야 되고 지금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네네. 여러분 저희가 지금 컨디션이 되게 안 좋아서 저는 지금 요즘 잠을 못 자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다들 이 얘기를 하다가 눈이 감길 지경이어서 눈이 빨개요 지금. 네, 건강해야 또 즐거운 방송 만들 수 있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뿅. 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잠깐 띠리링 소리를 들은 사이에 서울로 돌아와 버렸어요. 서울로 돌아와서 저희 집에서 녹음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다음날 써니 셰프랑 같이 녹음을 좀 이어서 더 할까 생각이 들었는데 다음날 이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왠지 이 시간이 너무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렇게 느낀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게 저한테는 처음으로 정원이 없이 여행 비슷하게 뭐 여행이라기보다는 그냥 하루 정도 친구 집에서 이제 자다가 이렇게 온 거지만 그런 것도 있고 또 써니 셰프도 호주에 한 달 동안 갔다 오고 여러 가지 서로 느꼈던 것들도 많고 해서 얘기를 굉장히 많이 나누다 보니까 이런 느낌으로 이런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 때가 언제 또 올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중간에 이때부터 녹음을 하자라는 타이밍이 저 스스로 별로 잡히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이제 마이크 밖에서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는 시간들을 좀 충실히 보내는 것도 중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겸사겸사 너무너무 잘 쉬고 왔고 아예 이렇게 온 김에 비욘세는 사실 저한테 일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좀 그런 면이 있는데 아예 비욘세조차도 생각하지 말고 잘 지내보자 싶어서 하루를 정말 너무너무 잘 보냈습니다. 얼마나 편하게 거기를 이렇게 멍 때리고 갔는지 잠옷 하나를 안 가져가가지고 잠옷으로 가져갔던 옷을 그냥 입고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잘 지냈고요. 머리도 그냥 캡모자 푹 쓰고 다녔는데 너무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일단 저희가 앞에 얘기했던 과연 밀면은 돼지뼈 육수가 맞는가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찾아보니까 다행히 소뼈를 쓰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돼지뼈 육수를 쓰는 것을 특징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10개면 10개의 오르가즘 피우다처럼 또 100개의 밀면 100개의 이제 육수 다 다르기 때문에 레시피마다 다르기는 다르겠지만 실제로 돼지뼈 육수를 굉장히 많이 쓰는 경향이 있는 것이 밀면의 특징인 것은 맞다라는 결론을 접해가지고 써니 셰프가 그래도 막립은 아니다. 야 그래도 또 하던 까라가 있어가지고 막립은 아니었다라는 귀중한 결론을 얻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녹음했을 때는 혜영 언니랑 언니가 이제 좀 있으면 여행을 가요 하면서 녹음을 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무려 9일 동안을 집을 비우고 그 중에서 한 7일 정도를 고양이 둘 그리고 강아지 둘 강아지 셋이구나. 정원이까지 하면 강아지 셋, 저 이렇게 지내면서 되게 재미있기도 하고 특히 고양이를 안 키워봤던 입장에서 저는 고양이랑 같이 이렇게 밀착해서 살아본 적이 없었고 그리고 고양이 있는 친구네 집에 자러 가더라도 얘는 뭐 나와서 나를 가끔 볼 일도 있지만 아예 안 볼 일이 더 많기도 하고 그런 좀 미스테리한 생명체잖아요. 고양이라는 친구들은. 그랬다가 이번에는 고양이랑 좀 밀착해서 지냈잖아요. 어쨌든 이 친구들의 똥오줌을 내가 다 치워주고 계속 그렇게 지냈기 때문에 그걸 느낀 점을 얘기해봐도 좋겠다. 특히 고양이 반려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저 같은 이런 생초보가 말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얘기를 포함해서 나머지 시간들은 저에게 일주일간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많이들 궁금해하셨던 울산 남목도서관에서 했던 북토크 어땠냐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저는 정말 너무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제가 인스타에도 굉장히 긴 후기도 올려놓고 이렇게 했었는데 일단은 그 주최 측에서 미리 좀 조치를 해주신 점이 있어가지고 그 강연 장소를 경찰서 옆으로 옮기셨더라고요. 가가지고 너무 경찰서 옆인 나머지 제가 입구를 한번 잘못 들어가가지고 택시를 타고 경찰서로 들어갈 뻔했던 그럴 정도로 경찰서 옆에 있는 곳으로 강연 자리를 옮겨주셨어요. 물론 남목도서관이 작년에 개관을 한 도서관이고 그렇다고 들어서 너무 좀 구경도 해보고 싶고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아마 다음에 다시 오라는 어떤 계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먼저 들어갈 때 약간 옥신각신 실랑이 하는 분들이 계시기는 계셨어요. 근데 저는 일단은 저기 건물 안에까지 들어가 달라라고 해서 택시를 잘 타고 잘 내렸고요. 그리고 울산역에서 갈 때까지 좀 신기했던 거는 가는 길에 이런 큰 강이 이제 태화강이 흐르는데 그 옆에 왜 한강 보면은 반려동물 같이 놀 수 있는 이제 둔치 같은 곳이 있는데 거기가 그 골프 퍼팅 연습하는 데가 이제 조그맣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을 건너는데 사람들이 퍼팅 연습하는 거를 볼 수 있었던 것이 너무 신기했다. 그 도심 한복판에 그게 있는 것도 신기하고 그런 평지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낸 것도 좀 신기하고 그래가지고 되게 인상 깊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고 그러고 나서 가서 강연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해야 돼서 이제 갔었는데 제가 그날 사실은 컨디션이 진짜 안 좋았어요. 컨디션이 왜 안 좋았냐면은 약간 제가 일정 생각을 좀 못하고 약간 무리해서 좀 짰던 게 있는 것 같은 게 그 전에 혜영 언니네 집에서 한 자정 정도까지 이제 눈 약 넣어주고 해야 되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거를 하고 좀 정리를 하고 해방촌에 있는 저희 집을 들려가지고 필요한 뭐 옷이나 이런 거를 챙긴 다음에 광명에 있는 저희 소냐님 엄마 아빠네 집에 가서 정원이랑 같이 이제 산책을 해주고 그 도착해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기차를 타는 이제 그런 코스였는데 자정에 해방촌에 있는 그 혜영 언니네 집 애들을 챙기고 우리 집에 가서 옷 갈아입을 것 챙기고 뭐 이것저것 챙기고 나서 광명에 도착하니까 이미 시간도 좀 굉장히 늦은 상태였는데 어쨌든 차를 오래 타고 나면은 좀 짧게라도 반드시 산책을 하고 들어가거든요. 정원이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들어가서 자려고 누우니까 거의 뭐 한 2시 막 이런 거예요. 근데 2시가 넘었지. 근데 2시가 넘었는데 다음날 기차가 10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되게 단순하게 생각한 게 다음날 아침에 기차를 타야 되니까 그날 저녁까지는 애들을 내가 챙겨주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해보니까 이게 은근히 일이 되게 많고 그래서 차라리 그 전날 한 금요일 오후 정도부터 다른 친구한테 부탁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해놨으면은 좀 더 여유로울 수도 있었는데 제가 그걸 시간 계산을 잘못해서 그래서 저의 요청대로 스케줄이 다 조정이 됐거든요. 그 다른 아이들을 주말에 보는 사람들한테 연락하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이 그래가지고 정신없이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막 또 혼비백산해서 준비할 거 준비하고 그러고 나서 기차를 타고 왔는데 그동안에는 항상 정원이가 저랑 매일매일 같이 자고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어딜 가더라도 정원이랑 항상 같이 다니고 그랬는데 지금
9월부터 저랑 같이 살았으니까 거의 한 11개월 정도 되는데 처음으로 떨어져서 자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다른 사람한테 산책도 좀 잘 못하게 하고 혜영 언니, 쉐리 언니 정도는 이제 산책을 했는데 엄마랑 같이 산책을 하는 것도 같이 동반 산책을 5번 이상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렇게만 하고 있었고 엄마가 단독으로 산책하는 것도 몇 번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진짜 없었는데 그랬다가 얘를 아예 놔두고 와서 잠을 잘 생각을 하니까 저도 그게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근데 그게 엄마가 어떻게 잘 못하겠다라는 걱정은 전혀 아니고 제가 떨어져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오히려 또 너무 몸이 피곤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좀 생각보다 덜 하게 된 것도 있었어요. 또 신경 쓸 일도 많았고. 그러고 기차에서 내려서 울산역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가는 중간에 갑자기 막 하늘이 빵꾸난 것처럼 비가 또 와르르 왔다가 다시 또 개고 입구로 들어가서 이제 안내를 받았는데 강의실도 되게 쾌적하고 넓고 좋았고 또 워낙에 관계자분들도 잘 챙겨주시고 해가지고 잘 시작을 했고요. 아마 제가 시작할 때 바깥에서 확성기 같은 거를 들고 뭐 소리 지르시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게 뭐 그렇게 뭐 거슬리거나 할 정도의 그런 건 아니었고 왜냐면 저도 강의장 안에서 나도 마이크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그렇게 신경 쓰일 정도의 것은 아니었고 강의장에 이제 들어오니까 되게 반가워하시는 게 많이 느껴져가지고 특히 저는 그 전에 뭐 요즘에도 많이 다니기는 하지만 마스크 쓰고 강연하는 일이 좀 많았다가 요즘에는 마스크를 벗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일부러 리액션을 해주려고 하시는 것들이 너무 많이 느껴져서 정말 좋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좀 웃겼던 거는 중간에 쉬는 시간을 두고 포스트잇에다가 질문 같은 거를 막 이렇게 붙여가지고 옆에 이젤처럼 이제 놔두고 앉아서 얘기를 하시면 된다 해가지고 이제 2부는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그게 너무 아이돌 팬미팅 같은 거예요, 저한테는. 아이돌 팬미팅에서나 보던 막 이렇게 포스트잇 붙여놓고 이 중에 하나씩 이제 뽑아서 이야기를 하는 게 저한테는 좀 굉장히 재미있는 경험이었었고 거기 나온 질문들도 좀 너무 좋았고 해서 울산 안목도서관 주최 행사는 저는 되게 기쁜 마음으로 갔다 왔고요. 편지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받았는데 거기에서도 좀 걱정하면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다들 이 행사가 좀 잘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셔서 더 그랬는지 리액션도 굉장히 많이 해주셨고 재미있게 웃으면서 들어주셨고 해가지고 진짜 그냥 고향나들이 한 느낌으로 고향이 울산도 아니고 울산을 아주 어릴 때 뭐 아빠 따라서 가본 거 빼고는 가본 적도 없는데도 그런 편한 마음으로 너무너무 잘 다녀왔습니다. 공개 방송에 와주셨던 분도 계셨고 그리고 늘 이렇게 사연이나 이렇게만 만나 뵀던 분이 저 뭐 누구누구예요 라고 해주신 분도 계셔가지고 정말 정말 너무 반가웠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꼭 울산에서 다시 자리 마련해서 만나 뵙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울산에 있는 많은 뭐 서점이나 이런 여러 관계자분들 저는 서울 바깥에서 독자분들 만나는 거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신나는 마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울산 분들한테 많이 받아놓은 맛집 리스트라기보다는 여기 가보세요 해서 받아본 곳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곧바로 부산으로 이제 넘어가게 돼서 아쉽게 바로 가보지는 못했어요. 여기저기 많이 추천받은 곳들은 다음에 꼭 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구불고기? 도 추천해 주셨었고 맛있는 거 많이 추천해 주셨고 그리고 나중에는 제가 울산에서 한 끼를 먹으려면 뭘 먹어야 되냐라고 여쭤봤더니 나중에 사인 받고 이제 사진 찍으실 때 그걸 아예 검색해서 검색창 보여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울산 동구 해정 왕볼대기 라는 집이 있어서 대구 왕볼찜 파는 데가 있는데 여기도 다음에 꼭 한번 가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식사를 하러 못 간 것은 아쉽지만 대신에 원기옥을 모아가지고 다음에 꼭 해보겠다. 다음에 이 핑계로 꼭 가보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행사 끝나고 나서 행사 장소까지 영규리랑 써니 셰프님이 직접 와주셔가지고 너무너무 반가웠고 또 써니 셰프님도 알아본 분들이 나중에 이제 퇴장하다가 인사도 같이 하시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반갑게 잘 만났고요. 그러고 나서 써니 셰프 어머니 아버지를 또 제가 되게 좋아해가지고 저희는 또 같이
배구도 써니 셰프 없이 저희 셋이서 배구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이렇게 했어가지고 같이 보고 싶어서 바로 울산에서 식사를 못하고 넘어간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구찜 같이 먹었는데 너무너무 맛있게 또 잘 먹었고 그러고 써니 셰프님 집에서 보통은 자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써니 셰프 친구가 잠깐 좀 집을 비우면서 여기 편하게 그냥 있어도 된다 해가지고 불현듯 에어비앤비처럼 광안리에 오피스텔 20층에서 너무너무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면서 잘 있었습니다. 평소에 부모님 계실 때도 불편하다는 생각 전혀 안 하고 있었는데 확실히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계실 때는 못했던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써니 셰프님이 부모님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사생활 이런 것들도 같이 얘기할 수 있어가지고 그게 되게 좋았고요. 아마 그래서 후속 녹음을 부산에서 마무리하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해요. 이런 얘기를 할 기회가 얼굴 보고 할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랬던 것 같은데 되게 재미있게 잘 지내다가 왔고요. 써니 셰프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광안리가 좀 이제 외국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정말 겪어보니까 그게 맞았고요. 백사장만 돌아다니고 하더라도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근데 외국인 관광객도 많지만 상주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 써니 셰프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 와서 친해진 사람들 중에 해외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던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이 요즘에 광안리에 엄청나게 많이 이주를 해서 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해외에서 사시던 분들 또 해외 중에서도 좀 탁 트인 곳, 좀 인구 밀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곳에서 살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 특유의 복닥복닥한 게 조금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근데 바다나 이런 자연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부산은 아무래도 뭐 인프라도 잘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아예 삶의 터전으로 옮겨서 사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나중에 맥주집도 갔는데 고릴라 브루잉 갔었는데 거기에도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그런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중대형견 키우는 분들이 많은 게 저는 눈에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백사장 돌아다니거나 하는 거를 봐도 중대형견 키우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그리고 영규리도 뭐 광안리 백사장을 막 하루에 2번씩 나가는 해피해피한 강아지인데 의사 선생님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관절이나 뭐 근육이나 뭐 물론 어린 것도 있지만 상태나 이런 게 굉장히 좋은 게 우리도 모래사장 걸어다니면은 발이 이제 푹푹 빠지잖아요. 그래서 운동량도 똑같은 데를 다니는 것보다는 운동량도 확실히 더 많고 근데 어차피 똑같이 뛸 거면 모래에서 뛰고 하는 게 이렇게 딱딱한 바닥에서 뛰는 것보다는 무리가 안 가고 그래서 그런지 그래서 되게 좀 좋다. 몸 상태가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또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거의 영규리랑 1박 2일을 계속 같이 있었는데 거의 같이 있었는데 근데 그때도 백사장 돌아다니면 이제 친구들 막 만나가지고 서로 간식도 나눠 먹고 하는 게 굉장히 좀 내가 예전에 살던 때하고 분위기가 진짜 많이 다르다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들어갈 수 있는 카페나 뭐 이런 데들도 굉장히 많았고 해서 반려견 키우시는 분 중에서 서울 바깥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부산 광안리도 진짜 좋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약간 써니 셰프도 좀 찔러보듯이 너도 생각 잘해봐라. 나중에 너처럼 재택근무를 하고 뭐 회의할 때만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식의 라이프 스타일을 살 수 있는 사람은 광안리 아주 좋지 이러면서 저를 또 이제 끌어당기려고 저희는 평생 그러고 지내고 있거든요. 써니 셰프랑 저는 네가 와라 내가 갈래 이런 식으로 항상 얘기하고 있는데 광안리도 강추 해줘가지고 뭐 제가 이주할 계획이야 없지만 그래도 만약에 주변에 다른 분들이 있으면 추천해줄만 하겠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좋았던 거는 아무래도 그 전날 저희가 그 앞부분 녹음하고 있을 때 눈이 정말 반쯤만 뜨고 있었거든요. 원래는 가서 비욘세 녹음을 하고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써니 셰프한테도 비욘세 녹음 하나 하는 거 어때니까 너 좋아 얘기해가지고 의욕에 불타 있었는데 일단은 너무 덥고 습하고 좀 그런 날씨에 있다가 저는 이제 울산으로 가서 울산 부산으로 가니까 날씨가 또 좋아져가지고 그 와중에 또 막 엄청 싸댕긴 거예요. 신이 나갖고 근데 중간에 서늘하다고 싸다니다가 갑자기 비가 막 내리기 시작하는데 또 이제 비 내리는 거를 호도도독 맞으면서 한참 걸어댕기고 하니까 다닐 때는 막 즐겁고 혼자 자기네들끼리 무슨 청춘 영화 찍는 것처럼 다녀놓고 집에 들어오니까 급속도로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말을 하고 있는데 눈이 막 감기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특징이 마이크 잡고 막 얘기하다 보면 또 신나가지고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으로 나오는 거랑 몸 상태랑 너무 이게 차이가 나는 거지. 그러다 보니 나중에 회를 먹고 다시 시작할까? 진짜 앞에서 말한 대로 내일 할래? 이렇게 됐을 때 일단 오늘은 그냥 자야 될 것 같다 라고 했다가 그런 김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보통은 제가 정원이랑 웬만한 데를 다 같이 다니니까 뭐 강릉이든 포항이든 뭐 충북 음성이든 또 어디 갔지? 어쨌든 정원이는 정말 많은 곳을 돌아다녔는데 항상 같이 다녀서 여행을 같이 다니더라도 전날 제가 아무리 술을 많이 먹어도 눈 뜨자마자 산책을 가는 게 루틴이었는데 그게 너무 달콤한 거예요. 아, 진짜 이게 너무 좋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민기적 되면서 아침을 좀 늦게 시작해서 잘 지내다가 와가지고 그래서 저한테 이번에 부산 갔다 온 게 되게 많은 힐링이 된 것 같아요. 마지막에 인생 네컷도 같이 찍고 그러면서 전에는 그런 게 많이 없었는데 이번에 제가 좀 들뜬 거예요. 처음으로 이제 혼자 애들 재워놓고 나와 있는 어떤 그런 양육자로서 너무 행복해서 300일 만에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제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다음날 어디 갈래? 물어봤을 때 항상 저는 그냥 집에서 잘 있다가 뭐 넷플릭스 보면서 뭐 배달 음식이나 시켜 먹자 하는 성격인데 이번에는 나는 해변이 보이는 카페에 가고 싶다라고 얘기해서 그런 일이 저한테는 되게 드물거든요. 저는 부산이 아니라 해외에 나가거나 해도 친구 만나면은 어디를 꼭 가고 싶어라는 게 별로 많이 없는 편이어서 그랬는데 이번에는 되게 명확하게 현지에서 살고 있는 친구는 내가 요청하지 않는다면 절대 가지 않을 것 같은 광안리 테라스 있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싶다. 커피 먹고 그리고 나는 인생 네컷을 찍고 싶다. 하고 싶다는 걸 굉장히 명확하게 말해가지고 원하는 거를 다 하고 왔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근데 갈 때랑 올 때 다 기차가 연착이 됐어요. 보니까 아마 그 수해 복구랑 이런 작업에 영향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저야 뭐 해봤자 뭐 열차 좀 늦게 오는 거 정도고 어차피 그것도 코레일 그 어플에 지연된다 이런 것도 알림이 다 뜨기 때문에 별로 불편한 거는 없었는데 빨리 수해 복구가 빨리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확실히 전에 막 서울 잠기고 강남 잠기고 난리 났던 거에 비해서는 실제로 피해 보는 거에 비하면 좀 보도가 그렇게 막 시끄럽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확실히 서울 중심으로 보도를 하는 게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사실은 되게 큰일이잖아요. KTX가 지연되고 한다는 거 자체가. 근데 이게 이 정도로 영향을 받으면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그러고 보니까 나도 굉장히 잠깐 뉴스로 몇 줄만 듣고 되게 깊게 생각하거나 알아보거나 하지는 못했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비욘세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또 수해 피해 지역에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거기 때문에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집에 갔는데 이미 그 전부터 산책 잘하고 있고 이런 거를 요청하지 않았는데 굉장히 잘 보내줬어요. 저희 소냐님이 잘 보내주셔가지고 덕분에 너무 편안한 마음으로 잘 다녀왔고 그리고 정원이도 뭐 너무 잘 있더라고요. 스트레스 받으면 막 배변이나 이런 데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데 하루 3번 또 응가 빵빵 하면서 저랑 있을 때보다도 더 잘하고 이래가지고 정원이는 정말 그 소냐님네 집을 좋아한다. 그 집에 가가지고 웃겼던 점은 안방 침대가 있잖아요. 이제 그 소냐님네 집에 침실이 3개 있고 이제 침대가 각 방마다 있는데 안방 침대 제일 큰 거를 그렇게 차지한 건 처음이었는데 소냐님이 나오라 그래도 나오지도 않고 자기한테 원래 익숙한 공간이 아니거든요. 그 집 안방은. 근데 그런데도 올라가서 나오지 않고 막 이렇게 있다가 또 이불이 있으니까 또 더운 거예요. 더우면 덥다 싶을 때 마룻바닥에서 눕고 싶다 하면 또 나오고 또 소파로 올라오고 그러면서 굉장히 집을 잘 점령하고 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좋은 경험이었고 정원이도 한번 그렇게 혼자 있고 나서 나중에 다시 만나가지고 이렇게 다닐 때는 생각보다 오히려 그 이후에 혜영 언니네 집으로 복귀해서 다른 동물 친구들이랑 지낼 때 좀 더 오히려 잠도 잘 자고 편해지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내가 너무 사서 걱정을 좀 많이 했나? 역시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는 게 오히려 여러 상황을 만났을 때 더 편안해질 수도 있는데 내가 너무 정원이를 너무 끼고 살면서 키웠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해가지고 근데 뭐
어쩌겠어요. 앞으로도 끼고 살면서 키울 확률이 높지만은 그래도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좀 스트레스 안 받게 하는 선에서 지켜줘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다시 이제 우리 동물 친구들이랑 같이 생활을 했는데 저는 이제 다른 것보다 사실 뭐 담비 여름이 보는 거는 별로 큰 일이 아니었어요. 담비는 그 전에도 산책시켜 본 적도 있고 그리고 뭐 정원이랑 같이 이렇게 지내는 거는 산책도 같이 다니고 피우다 사무실에서도 같이 놀고 이래서 별일이 아니었는데 이제 고양이 친구들 이 친구들이랑 어떻게 지낼 것인가 그게 좀 굉장히 저도 신기했던 거예요. 고양이랑 함께 사는 삶은 어떨까. 그리고 심지어 고양이한테 원래는 양육자가 둘이 있어가지고 그 둘 중에서도 더 따르는 고양이 따르는 강아지가 있는데 단독 양육자로서 일주일을 넘게 지낼 때 이 친구들은 나한테 어떻게 할까 이런 게 굉장히 많이 궁금했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여러분 저는 고양이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다. 고양이 친구들이 엄마 원투가 다 없으니까 저한테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의지하는 게 너무 신이 나고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고양이를 키우고자 하는 분들 중에서 실제로 내가 갑자기 고양이가 내 삶에 들어오면 어떤 기분일까 이런 걸 많이 생각하시는데 일단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너무 귀엽다는 거. 고양이가 귀여운 거는 강아지도 귀여운데 강아지가 귀엽지 않다는 거는 아닌데 당연히 아닌데 저는 강아지 파니까 근데 그런데도 고양이가 귀여운 거는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해요. 고양이 친구들은. 그러니까 뭐 강아지가 왕 하고 짖는다고 하면은 이유가 있거든요. 궁금한 게 있거나 원하는 게 있거나 아니면 무섭거나 뭘 알려주고 싶거나 강아지 친구들은 짖는 거에 어떤 맥락이 있는데 그 혜영 언니네 집에는 그냥 계속 얘기를 하는 까비라는 친구가 있어요. 말을 계속 막 왜요 물어보는 어린이처럼 말하는 친구가 있는데 심지어 너무 웃긴 거는 말도 왜요라고 한다는 거예요. 왜요 왜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전 또 그거를 계속 대답해주고 앉아있는 거예요. 왜요? 왜요? 왜? 하면 왜? 이러면서 계속 대답을 하고 둘이서 이렇게 하는데 얘가 뭘 원하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얘기를 했거든요. 너무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고 하면은 한번 사료 같은 거 캣타워에 조금 이렇게 놔줘봐라. 어차피 자기네 밥그릇에 남아있어도 굳이 그럴 때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런 걸 이제 오만데 포스트잇에 다 붙여놨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정신이 너무 없는 사람이니까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유가 없어도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특히 알게 된 건 자기 전에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는 과정을 인스타그램에 저랑 혜영 언니랑 쉐리 언니만 볼 수 있게 친한 친구 설정을 바꿔가지고 친한 친구 리스트에 딱 2명만 올려놓고 같이 간 혜영 언니 친구까지 왜냐면 그 친구는 어차피 혜영 언니네 집 안에 내부를 다 보더라도 프라이버시 침해가 아니고 그리고 또 궁금해하니까 다들 조카들이니까 그렇게 해서 딱 3명 넣어놓고 이런 근황을 다 보내줬는데 요청한 적은 없는데 그냥 궁금해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저도 집안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그걸 열심히 찍어서 보내줬거든요. 특히 자기 전에 점호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녁 점호 근황 이런 거를 항상 자기 직전에 보냈어요. 그래서 애들이 많잖아요. 애들이 5이잖아요. 정원이까지 하면은. 그래서 항상 그 멘트에 탈출한 친구 없음, 모두 잘 살아있음. 뭐 이렇게 하면서 밑에 이제 특이사항 같은 거를 가끔 이제 써가지고 보내는데 항상 특이사항 썼던 거 중에 하나가 그 계속 말하는 친구. 그 친구가 항상 자기 전에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까비는 또 자기 전에 했던 얘기를 또 하고 있음. 지금 3일째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코멘트에 같이 써가지고 보내주기도 했어서 그런 게 좀 귀엽고 예측 못하는 행동을 하는 게 굉장히 귀엽고 그리고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무릎 위로 올라오는 친구가 또 우리 K씨가 그렇게 해서 친밀감은 고맙지만 옆에서 가까이 고양이를 볼 일이 많이 없고 그냥 친구네 고양이라서 귀여워 정도였던 사람은 나의 가장 원초적인 순간 내가 화장실에 변기에 앉아 있는데 무릎 위에 올라온다는 게 좀 당황스러운 거예요. 영광이면서도 당황스럽고 우리가 이런 사이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이것도 그냥 어떤 친해졌다는 표시인가 보다 하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고양이는 굉장히 좀 편한 게 강아지는 내가 무릎 위에 이렇게 있다가 자세가 조금이라도 불편해지면은 하면서 이제 내려가서 얘네가 무릎 위에 올라오면 되게 행동을 조심하게 되는 게 있는데 굉장히 좀 균형을 잘 잡아가지고
가끔 움찔움찔하는 거 정도로 내려간다거나 하는 일은 별로 없어서 그것도 굉장히 신기했었고, 그리고 케이씨랑 애들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냈더니 그거를 보면서 혜영 언니가 케이씨가 너를 쳐다보는 표정이 너한테 안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그냥 서 있는 채로 가슴팍을 이제 톡톡 치면 올라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나? 생각하면서, 근데 얘가 특이하게 제가 부엌 주변에만 오면은 뭘 주는 것도 아닌데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고 막 애교 부리고 이렇게 해서 한번 그냥 뭐 요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밑에를 봤는데 또 케이씨가 저를 이렇게 위로 올려다보면서 약간 슈렉 고양이 같은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이게 될까 하면서 가슴을 톡톡 쳤는데 얘가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안기는 거예요. 안아달라고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은 정원이가 무릎 위로 뛰어드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안아달라고 하는 걸 좋아하는데 고양이는 어떤 느낌이냐면 그거 알아요? 스프링처럼 생겼는데 장난감 중에 왜 스프링처럼 생겨가지고 양손에 스프링 끝을 이제 올려놓고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이렇게,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돼? 무지개, 이렇게 하면 얘기하면 되겠다. 무지개처럼 무지개 모양으로 돼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스프링으로 긴 스프링이어서 무지개 왼쪽 오른쪽 끝을 이렇게 손바닥에 올려놓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 치면은 이렇게 움직이듯이 찰랑찰랑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설명을 왜 이렇게 못해? 알아들으신 분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좀 그런 식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도움 닫기를 해서 팡 이렇게 한 번에 올라온 게 아니고 그런 슬라임 같은 게 이렇게 단계별로 가슴팍으로 넘어오는 느낌에서 뭔가 물컹물컹하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자세가 누가 봐도 불편한데도 되게 잘 버티고 있고 그런 게 신기해서, 또 이 얘가 슈렉 고양이처럼 저를 이렇게 올려다 봤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올려다 봤을 때 제가 키가 174인데 허리를 숙이지도 않고 선체로 이렇게 그 가슴 팡팡 치면서 올라와를 하니까 얘가 저를 눈을 쳐다보고 있는 상태 그대로 저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동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진짜 너무 신기했고, 고양이는 너무 놀라운 애들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정말 너무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얘를 진짜 품에 안았을 때 뭔가 내가 모르던 새로운 세상이 이렇게 확 넘어오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그게 느낌이 좋아서 정원이가 좀 싫어할 것 같아갖고 구석에서 이제 그 부엌에서 잘 안 보이는 사각지대가 있거든요. 거기서 둥가둥가 안아주고 내려가야지 정원이가 볼 거야 하면서 내려가라 그러고 이렇게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고양이 화장실 치우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하는 걸까? 들여본 적도 없고 화장실 치운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걸 어떻게 치우는지 실제로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그 모래를 패드 갈아주듯이 한 이틀에 한 번씩 다 부어서 버린 다음에 새로 넣는 게 이제 갈아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거야. 그게 뭘로 이렇게 비유를 해야 될까? 왜 횟집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뜰채로 횟감 건지듯이 그 고양이 모래가 그런 물이라고 치면 거기에서 이제 건져내는 건데, 약간 그런 건 장점인 것 같아요. 저희 강아지 키우는 우리 강아지인들은 애들의 그 변을 직접 손으로 짚잖아요. 그 비닐봉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손과 응가 사이에는 비닐봉지가 있지만, 그래가지고 강아지랑 살게 된다는 것은 동물의 배설물을 눈으로 보고 촉감이 느껴질 정도의 이제 비닐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걸 계속 짚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강아지를 키울까 말까를 고민하는 분들한테 얘가 귀엽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삶이 통째로 오는 거다라는 거에 익숙해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뭐 유기견 보호소를 가보거나 하면서 그 약간 생활감을 조금이라도 겪어보는 것도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고양이는 보니까 모래에다가 얘네들이 배변을 하면 그냥 그게 그냥 뭐라 그래야 될까? 돈가스에 빵가루 묻힌 것 같은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 지저분한 응가를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볼 일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빵가루에 묻혀진 그런 돈가스를 건지는 느낌인 거지. 근데 그런 조그만한 모종삽 같은 거에 구멍이 뽕뽕 나 있어가지고 이렇게 팍 퍼서 이렇게 흔들면은 이렇게 튀김옷 같은 게 입혀진 응가만 남고 나머지는 이제 모래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것만 잘 해가지고 잘 버리면 되는 건데, 이게 처음에는 신기하다 이렇게 하는 거구나 했다가 나중에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내성 발톱 유튜브 같은 것도 되게 열심히 보고 뭐 피지 압출하는 거. 오늘 좀 더러운 얘기 많이 나와가지고 조금 죄송한데 인그로운 헤어 뽑는 거 이런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좀 그런 거에 대한 집착이 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주기가 점점 이제 짧아지는 거야. 이 화장실을 체크하는 주기가 짧아지는데 나중에는 이게 이제 해봤을 때 없으면 조금 섭섭한 마음이 들고 왕건이가 없으면 서운한 마음이 들고 하루에 낙이 이제 눈 뜨고 나면은 오늘은 왕건이가 몇 개 있을까 하면서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후딱후딱 빨리 가가지고 생각보다 화장실 치우는 거는 별로 그렇게 큰 일이 아니었다. 이거는 아마 제가 강아지 산책을 하고 이제 강아지랑 같이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걸 더 편하게 느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다른 점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좀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저희 바깥에 소독차가 지나가나 저게? 어쨌든 죄송해요. 지금 바깥에 좀 시끄러운 게 지나갔는데 강아지는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둔감화 훈련이라는 것도 있고 애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있으면 제일 좋은 거는 스트레스가 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 거고 근데 이 아이가 사람이랑 살게 된 이상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우리가 이 스트레스 요인을 치워줄 수 없는 일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이제 교육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가능하고 아마 뭐 고양이도 어느 정도 되는 건 있을 텐데 울산이랑 부산에 갔다 온 사이에 강아지들은 이제 맡아줄 친구들이 산책도 해야 되고 또 여름에는 눈에 약을 넣어야 되고 하니까 데리고 갔는데 고양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간에 한 번씩 그 화장실을 치워줄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제 주기적으로 그걸 잘 케어를 해주고 간 거예요. 근데 갔다 와 보니까 어떤 친구 하나가 그 약간 소화가 안 됐는지 좀 토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나중에 그게 걱정돼서 그걸 찍어가지고 이제 보내줬더니 사람이 없는 상황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없어지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제 그랬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런 게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 친구들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했을 때 그거를 적극적으로 인간이 해서 개입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약간 강아지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그런 포인트를 뭔가 내가 전부 다 개입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알아서 그냥 얘네가 지내는 거를 잘 지켜봐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고양이 키우는 걸 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되게 가슴이 아프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면에서는 또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은 겪지 않는 가슴 아픈 부분이 있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고양이 둘이 있는데 한 애가 자꾸 막 이렇게 울고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나? 뭐가 원하는 게 있나? 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걔는 그냥 말을 많이 하는 애라고 해가지고 그렇구나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더 강아지보다 고양이의 경우가 그냥 나는 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방식으로 같이 사는 게 좀 더 강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여러모로 굉장히 함께 가족으로 삼았을 때 매력 있는 애들이구나 싶은 생각도 들었고 고양이랑 사는 게 생각보다 즐겁겠구나 재밌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그 K씨가 제 가슴팍에 올라오거나 했을 때도 강아지는 아무래도 물론 안 그런 애들도 있지만 고양이에 비하면 확률적으로 사람의 어떤 손길이나 사람의 마음을 좀 더 갈구하고 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 친구가 나한테 어떤 액션을 보여줬을 때도 얘는 사람을 좋아해. 뭐 이런 보통 강아지들은 사랑을 좋아하지 애교가 많네 뭐 이 정도인데 이걸 또 고양이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감동이 좀 큰 거예요. 강아지들이 이렇게 해줬을 때보다. 그래서 이러다 보면은 사람들이 고양이에 미친 사람이 되는구나.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왜 이렇게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고양이 굿즈를 많이 사? 사실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은 뭐 강아지 간식이나 이런 건 많이 사지만 뭐 모두 고양이로 돼 있는 뭐 핸드폰 케이스, 고양이로 된 뭔가를 이렇게 하지는 않았어서 고양이 키우는 친구들한테 항상 그거를 물어봤었거든요. 니네는 왜 이렇게 고양이 그려져 있는 걸 많이 사니? 집에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약간 이 고양이라는 종 전체에 대한 덕후가 많을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같이 지내다 보니까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입장에서는 그런 게 궁금한 거죠. 이 친구들이 제가 집으로 돌아오고 이제 각자 이제 다 자기 자리를 찾아갔고 혜영 언니랑 쉐리 언니도 이제 집에 잘 돌아왔는데 과연
그 상태에서 다시 만났을 때는 고양이들이 어떨까? 왜냐면 항상 상대적으로 그냥 방에 있거나 이제 이럴 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우리끼리 이렇게 친해진 상태에서는 가면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해가지고 빨리 가봐야겠다. 그리고 또 애들이 그게 뭐라고 마지막에 밤늦게 나올 때 원래는 12시쯤에 문 닫고 나오려고 했었는데 이게 또 이제 챙기다 보니까 자꾸 뭐 한 번씩 더 보게 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애들한테 야, 나 간다 하고 문을 닫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뭔가 좀 슬픈 거야. 그 잠깐 그랬다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없으면은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한다라는 거를 알고 나니까 제 딴에는 또 그 혜영 언니랑 쉐리 언니가 집에 오면 아침 8시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밤 비행기를 타고 와서 하나도 못 쉰 상태로 올 예정이었어가지고 거기에 또 제가 있고 막 그때서야 제가 막 주섬주섬 짐을 챙기고 막 나간다고 하고 이러면은 그게 더 피곤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정원이도 친구들 없이 편하게 자는 게 하루라도 더 있으면 좋으니까 겸사겸사 생각해가지고 밤늦게라도 나오면 되겠다. 어차피 뭐 밤늦게 나와도 한 아침 8시쯤 되면 어차피 저는 거기서 자는 거니까 여기서 자나 저기서 자나라고 생각했는데 문 닫으면서 되게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자더라도 사람이 있는 거를 좋아하는 애일 수도 있는데 그냥 여기서 하루 더 잘 걸 그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가지고 이러면서 그냥 공동체가 되고 가족이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 제가 몇 년 동안 봤던 그 동물 친구들과 좀 새로운 관계를 맺게 돼가지고 저는 진짜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고양이 키워보고 싶거나 이제 하신 분들 계시면은 친구들이 휴가 간다거나 할 때 그거를 한번 좀 케어해 보시면서 고양이랑 함께 있을 때에 나는 어떤 기분을 느끼는가 그리고 고양이랑 있을 때 내가 고양이를 키우면서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실질적인 행동들 그거를 할 때 어떤 기분인가 이런 것들을 체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내가 나중에 애들 맡기고 뭐 어디 휴가를 가거나 출장을 가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망설이시고 이런 분들한테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한 말씀 드리자면은 생각보다 저는 되게 재미있는 부분도 많았어요. 당연히 힘든 부분이 있죠. 당연히 힘든 부분이 있지만 재미있는 경험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저는 뭐 다음에 하라 그래도 충분히 하고도 남을 것 같고 되게 재미있었어서 부담 갖지 말고 서로한테 이렇게 기대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저희가 뭐 저번 주에도 얘기했듯이 어쨌든 우리가 서로 의존하면서 사는 거는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잖아요. 즐거운 일이고. 근데 저도 이번에 친구네 집에 거의 일주일을 있다 보니까 친구들의 삶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뭐 접시 배열을 이렇게 해놓고 사는구나. 냉장고에는 이렇게 해놓고 사는구나. 이런 거를 보면서 저도 또 에어비앤비 갔다 온 것 같은 재미있는 경험도 했었고 그래가지고 너무 즐거웠고요. 좀 이런 거는 배워서 집에 가서 이 모양대로 청소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좀 많이 들었어요. 그 와중에 또 빵 터지는 거는 언니네 집에 키친타올이 없어가지고 언니가 시켰다 그랬는데 안 와서 근데 필요해가지고 혹시 어딘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언니가 그랬거든요. 우리 창고가 하나 있는데 그쪽에 키친타올이 혹시 있을 수도 있어 라고 해가지고 열어봤는데 키친타올 재고는 없는데 또 섹스토이 재고는 종류별로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 집은 섹스토이 샵을 하는 사장님의 집이다 보니까 이제 집에도 재고나 샘플 같은 것들이 이제 또 있어가지고 그게 전 너무 빵 터졌던 거예요. 키친타올은 없는데 섹스토이 재고는 늘 구비되어 있는 집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신기해서 사업가의 집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좀 즐거운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원래 오늘은 무리해서라도 녹음을 추가로 하려고 했다가 그래도 편안하게 하기로 결정을 했던 게 일단은 제가 좀 쉬어야 되는 신체적인 컨디션이기도 했고 그리고 또 저 혼자 겪었던 일 중에 얘기하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저의 근황을 많이 얘기하려고 그런 것도 좀 있었는데 다음 주에 게스트가 3분이 계세요. 게스트가 3분이 계셔가지고 그분들이랑 같이 또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어서 이번에는 저하고 여러분들이랑 오붓하게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음 주에는 영화 퀴어 마이 프렌즈의 감독님이시고 또 출연자이기도 한 서하연 감독님 나오실 거고요. 그리고 퀴어 마이 프렌즈의 그 프렌드 겸 이제 퀴어를 맡고 계시는 주연 배우 강원님도 같이 나와서 이야기 나눌 것 같고 저랑 같이 그
그 퀴어 마이 프렌즈를 예전에 영화제에서 했을 때 제가 제 돈 주고 티켓 사서 가가지고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굉장히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영화였어서 길게 리뷰를 썼던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저랑 같이 동행했던 혜영 언니까지 해서 셋이서 영화랑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저희가 어떤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지고 내 인생에서 나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누군가에게는 공격받는 것일 수도 있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과 어떤 상황에서는 굉장히 많이 공감하고, 근데 또 어떤 상황에서는 갑자기 남처럼 느껴져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그러면서 지내고 있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해볼 것 같아요.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가 녹음할 예정이기 때문에 혹시 이 얘기 여기까지 들으시고 나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고 싶다 하는 게 있으신 분들은, 오늘이 28일이죠. 그러니까 29, 30일 주말 중으로만 저한테 뭐 DM도 좋고 beyonce.com도 좋고 아니면은 behonses@gmail.com이든 좋으니까요. 질문이나 아니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이거 영화 너무 좋았어서 감상 얘기하고 싶은데 쩌렁쩌렁 이야기를 해주고, 주연 배우님과 감독님의 리액션을 직접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도 보내주시면 저희가 녹음 중에 많이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신나는 녹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1시 10분 정도 됐는데 여기에서 짧게 마무리하고 또 산뜻하게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올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여러분,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말씀드린 대로 3명의 게스트와 함께 복닥복닥한 녹음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혼자 사세요.